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섭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걸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티웨이 항공 여객기 엔진에서 불이 나 긴급 착륙하면서 승객 120여 명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새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꺼낸 말입니다. 왜 이 대표를 공격했을까? 피의자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피습 8일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친 목 부위에는 커다란 밴드를 붙였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양극단 혐오 정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받으며 당 안팎의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가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극단적 정치 신념에 따른 범행을 저지른 걸로 봤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김 씨는 1년 가까이 이 대표 일정을 5차례 따라다녔고 6번째 만에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논란이 됐던 김 씨의 당적과 신상 공개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했지만 뉴욕타임즈는 습격범의 나이, 직업을 포함해 실명까지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잠시 멈춰있던 야권 분열이란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당에서 나와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어제 탈당한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의 의원 3명은 이 전 대표와 함께 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를 향한 연대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어제 민주당에서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3지대 연대의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다만 함께 행동했던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에 당에 남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깨지게 됐죠. 그래서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윤 의원은 민주당을 버리기엔 그 역사가 너무 귀하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잔류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오는 14일쯤 함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걸로 알려졌는데 정택은 박원석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도 바로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각각 신당을 꾸리고 있는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뿐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제3지대 빅텐트가 총선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걸 두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적반하장으로 미국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 맞섰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이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에 일부 북한에서 받은 탄도미사일과 발사대가 쓰여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북러 간 군사교류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We noted how the Russian defense minister stood beside Kim Jong-un at a military parade that showcased DPRK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that were prohibited by this council. 비상임 이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사는 이런 거래가 한반도 역시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By exporting missiles to Russia, the DPRK used Ukraine as a test site of its nuclear-capable missiles. 성명을 낸 8개국은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에게 상임 이사국 자리를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을 구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정작 우크라이나 군 측에선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백악관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иражиру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же не удосужившись предупредить об этом своих прямых подопечных.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이면 3년째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올해 처음 열린 안보리 회의였지만 결국 한계만 다시 한번 확인한 채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강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가슴에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어서 타살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확인할 이 흉기, 여성이 직접 산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인천공항에선 착륙 중인 비행기 엔진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한강에 흉기에 찔린 여성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6일 밤입니다. 소방에 사람이 물에 떠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발견했을 때 수면에 계셨는데 의식이랑 호흡이 없으셨고요. 가슴 쪽에 칼이 꼽혀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 시신은 경기도 이천에 사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 사망 당일인 6일 오후 1시쯤 이천 집을 나와 대중교통을 타고 저녁 7시 30분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이날 흉기를 직접 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스스로 흉기를 샀고 한강공원 CCTV 확인 결과 여성 근처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도쿄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건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2시간 30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는데 갑자기 엔진에서 갱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조류 충돌로 엔진에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거든요. 소방대만 출동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착륙과 함께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행기에 탄 승객 120여 명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개시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태영 측이 지주사와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는 자구안에 금융당국과 주요 채권단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핵심만 꽂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최연소 국가지도자인 36살 에콰도르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무장한 괴한 13명이 생방송 중인 방송국을 점령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들은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에콰도르 밤거리를 무작정 달리는 이 남자. 영상을 확인할 수 있죠. 집까지 뛰어가라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통행 금지를 어겼기 때문이라는데 점점 불안해지는 에콰도르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베스트셀러 표지가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초록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써넣은 이 표지. 지난해 화제가 됐던 베스트셀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같은 작가가 썼고 시리즈물이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출판사가 다릅니다. 표절이란 문제 제기에 결국 표지는 바뀐다고 하는데 한번 미국판 표지를 볼까요? 보면 표지 디자인도 출판사의 아이디어라는 점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어제 지하철 4호선으로 출근하신 분들 놀라지 않으셨나요? 서울교통공사가 출퇴근 시간만 4호선 열차 한 칸을 의자 없이 시범 운행하기로 한 첫날이었는데 처음 타본 시민들의 반응을 물어보니 평소보다 덜 붐벼서 쾌적하다는 시민도 있지만 의자 없는 칸을 피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잡을 걸 부족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등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해외로 도주해 고급 리조트에서 호화롭게 지냈는데 경찰이 현지에서 잡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경찰이 수갑을 준비합니다.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내립니다.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체포될 거예요.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예산 46억 원을 빼돌려 도주했던 전 공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요양급여 등 지급이 미뤄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가 5개월여 동안 돈을 빼돌렸는데도 막지 못한 공단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단은 뒤늦게 계좌 압류 등으로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최 씨가 이미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보낸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1년 넘게 추적했고 현지에서 5시간 잠복한 끝에 최 씨를 잡았습니다. 세탁 배달원이나 음식 배달원들을 저희도 포섭 활용을 해서 구체적인 투숙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동선도 체크를 할 수 있었고요. 최 씨는 고급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송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최 씨를 국내로 데려와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와주겠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상담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폭언과 따돌림을 당하던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지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A씨는 가족이 직장에서 폭언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을 새며 관련 정보를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찾았고 상담센터로 연락했습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뚝 끊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매뉴얼이라는 거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하고 막 3번, 4번을 다시 전화해보고. 취재 결과 통화가 안 되는 건 고용노동부의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새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화는 고용노동부 소속 상담센터 연락처로 통합됐습니다. 정보가 바뀌었거나 어디로 전화해야 된다는 정보가 정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부 홈페이지에는 기존 번호를 안내하는 각종 자료와 매뉴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뀐 번호는 작게 딱 한 줄만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자살 예방 상담 전화도 109번으로 통합됐는데 SNS 등으로 홍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살림은 팍팍해지는 와중에 20대 인구가 70대 이상 노인 인구수에 처음으로 초월당했습니다. 점차 늙어가는 우리나라,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걸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줄어들고 장례식장은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인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습니다. 70대는 23만 명 늘었고 20대는 22만 명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4년째 줄고 있고 유독 70대 이상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통계학에선 고령 인구로 분류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46만 명 증가해 전체 인구 10%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세종시를 빼면 모든 지자체가 고령 사회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집계 뒤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 격차도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고령화 현상입니다. 2015년부터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여성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70대 이상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늙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혹시 복권 1등이 되면 뭘 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설문조사에선 10명 중 8명이 지난해 로또를 사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자 당장 돈이 급해서 보험을 깼다는 사람도 지난해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 점심시간인데도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듯이 혹시나 1등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보는 거죠. 아파트로 이사 그 정도요. 한 시장조사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0%가 지난해 로또를 샀다고 답했습니다. 로또를 사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인생 역전에 대한 바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1등에 당첨되면 절반 넘는 응답자가 주택 마련에 쓸 거라고 답했고 저축이나 투자할 거란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 추정액은 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년도 실적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 보험을 깨는 사람도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해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집마다 있는 이제 부채가 조금 계속 있다 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해약 환급금으로 조금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려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해약과 효력상실 환급금은 38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 넘게 늘어난 겁니다. 서민들 급전 창구로 불리는 보험사 약관대출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래를 조금 먼저 만날 수 있는 세계 최대 IT 제품 전시회 CES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부터 인공지능을 심은 수소차까지 세계적 기업들이 내놓은 미래들을 신진 기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전합니다. 빼곡한 빌딩 위로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에어택시. 지금은 영화에서나 볼 일이지만 금방 다가올 미래입니다. 네, 이 항공기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시속 200km 속도로 날고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법인은 수직 전기 이착륙기를 공개했습니다. 자동차의 변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의 발전이 혁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안에 챗 GPT를 심었고 Ida, play Scottish playlist. I'm playing Scottish playlist. LG전자는 차 안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알파브를 내놨습니다.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이 된 자동차. 업종 간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네, IT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실물 차량을 이 부스에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BMW와 손을 잡고 AI 음성비서 알렉사를 차량에 탑재했습니다. I've noticed that my engine turns off at a traffic light. Why is that? The auto start/stop function helps save fuel. 탑승객의 일정, 건강 상태까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미래형 수소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vehicle will change based upon who's inside of it, whether you're a child or a business person or a consumer.
이번 CES에 참여한 기업 4,200여 곳 중 모빌리티 관련 업체는 700곳이 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신진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맹방 해변은 방탄소년단 성지로 불립니다. BTS가 앨범의 재킷 사진을 이곳에서 찍으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간 삼척시가 포토존도 만들고 조형물도 세우면서 관광객을 모았는데 이제 모두 없애야 합니다. 현장에 조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좋아하는 삼척, 맛있는 거 많고 별로예요. 지난 2021년 발표한 디지털 싱글 버터의 앨범 재킷 촬영 모습입니다. 이후 삼척 맹방 해변은 버터 해변, BTS 해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팬클럽 아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BTS 중에서 버터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서 찍으러 왔어요. 삼척시는 포토존을 만들고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재킷 이미지를 그대로 담은 안내판도 만들었습니다. 주민과 팬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면 이곳 철거해야 합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요구 때문입니다. 하이브 측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는 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BTS 그룹 이름으로 만든 조형물은 철거해서 버리고 이곳 포토존에 있는 파라솔과 의자는 걷어내서 재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BTS 흔적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왔으면 하는. 한때 BTS 해변이었던 맹방 해수욕장은 이제 평범한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전라도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영서와 충청, 광주와 전북, 대구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빙판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